네, 여러분, 이제 우리 열팽창 지문 두 번째 독서 지문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문단부터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네. 열팽창이 뭐라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대. 그중 길이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래. 이렇게 수식 같은 거 나온 경우에는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지. 그 중에서도 이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게 뭐라고?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뭘로 나눈 거?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래.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지금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네. 뭐라고?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서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래.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다시 나타내 보면은 온도 변화량,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 뺀 거 분의 길이 변화율이 뭐였어? 처음 길이의 길이 변화량이지? 처음 길이 분의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뺀 것. 이게 바로 선형 열팽창 계수래.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양수래. 양수라는 것은 뭐야?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거고, 즉 나중 길이가 처음 길이보다 크다. 이런 게 대부분의 물질이래. 즉 팽창한다는 거지.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나 알루미늄은 열팽창 계수가 양수, 즉 늘어나는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지금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거는 뭐야? 이 변화율이 크다는 거네? 그러면 열팽창 계수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작다는 거는 변화를 많이 안 한다는 거네. 변화는 이 계수가 작다는 것은 뭐야? 변화도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다는 걸 의미하겠네. 다음 문단 보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지금 계수가 다르대.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시켜서 지금 그림과 같은 띠를 만든 거야.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조건 어느 경우? 얘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렇지. 왜? 계수가 크다는 거는 뭐야? 더 많이 변한다는 거니까 더 많이 팽창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지금 접합한 띠의 예시를 들면서 열팽창 계수가 Q가 더 큰 경우에 온도를 올리면 어느 쪽으로? Q가 있고 P가 있으면은 더 작은 P 쪽으로 휜다는 거야.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치, 휜다 했지. 그림과 같이 D가 P층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휘어서 유지한대. 이후 다시 처음으로 온도를 내리면 D는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온다. 다시 온도를 내리면 D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네. 예시를 준 이유가 있을 거야.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하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아, 그러면은 곡률이 뭐라고? 휨의 정도래. 우리 지금 다 열 줬을 때 얼마나 휜다, 어느 쪽으로 휜다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곡률 얘기하는 거네, 이 문단은.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대. 원의 호라는 건 지금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일부분 이걸 호라고 말하는 거야. 이때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 반지름이 뭐?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이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래. 아, 이 곡률이 뭐라고? 곡률 반지름의 역수라고. 곡률 반지름의 역수래.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은 곡률은 커지겠죠? 곡률이 뭔데? 휘어진 건데. 아,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은 더 많이 휘어진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림으로 같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호가 있고 곡률 반지름이 더 심하게 휜 걸 보자. 이렇게 휘었다고 치면은 얘는 지금 반지름이 더 작지? 아,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많이 휘었구나 라는 거를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네. 하지만 지금 여기 문제 이 지문에서는 그림까지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정도의 난이도였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첫 번째 뭐?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두 번째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더 곡률이 커진다. 아, 조건 나왔네. 첫 번째 뭐? 선형 열팽창 계 차이가 크거나 그 다음에 뭐? 온도 변화가 클수록 곡률이 더 커진다는 거야. 더 휘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이 변화량이 클수록 한데 만약에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아, 세 번째 뭐야? 물질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아,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휨 민감도래.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아, 그래서 얘가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에서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힘이 뭐였어? 곡률이었잖아. 아, 즉 같은 온도 변화에서 곡률이 더 크게 변화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정의 나오네.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의 힘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액추에이터라는 지금 새로운 개념 나왔네. 아까 위에 문단까지는 곡률 얘기했지. 이제 우리 주제가 바뀌었어. 뭐? 액추에이터네. 액추에이터는 뭐라고?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바꾸는 애고, 지금 이거를 고려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돼? 세 가지 최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세 번째 뭐? 반응 완료 시간. D가 휠수로 고정되지 않은 D의 이동 거리는, 끝의 이동 거리는 점점 커진대. 아하! 휠수록 이동 거리는 커진대. 최대 이동 거리는 우리 아까 앞에 세 가지 나눠 있잖아. 지금 그거에 대해 각각 설명하려나 봐. 첫 번째,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D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래. 아, 최대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거야. 이 값은 뭐? D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변수 줬네. 이거의 변수가 뭐라고? D의 길이. 그 다음에 D가 휘면서 D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D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대. 그러면은 언제 소멸돼? 최대 이동 거리 여기에 도달하였을 때야. 따라서 D가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고, 이는 D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공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대. 아하, 그러면은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언제 소멸돼?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이때가 언제라고? 최대의 공률일 때.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얘 세 번째지. 반응 완료 시간. 아까 지금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였지.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D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D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거 뭐야? 또 변수 준 거지? 지금 이 반응 완료 시간은 뭐야? 변수가? D의 두께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지문 정리 다 했고, 우리 이제 문제 볼게요. 10번부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네. 자, 1번.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지금 길이랑 부피 둘 다 변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부피도 변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고, 아니지.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뭐야? 일치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어서 지금 나도 지금 낚였네. 미안해. 이거 일치하지 않는이 아니라 일치하는이에요. 그치? 적절하지 않지? X. 자, 2번.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지금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 L2, 전의 길이 L1, L2를 L1으로 나눈 값을 정의한 것도 없거니와 선형 열팽창 계수는 뭐였어? 이거였잖아. 온도 변화량을 변화율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네. 그 다음에 3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지. 우리 양수인 게 더 많다고 했었어. 그 다음에 4번. 액추에이터 정의 우리 여기 있지?
뭐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한대. 근데 뭐야?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기계적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네요. 그럼 답은 5번일 텐데 5번.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우리 빨리 완료 이거 뭐였어? 반응 완료 시간이었잖아. 반응 완료 시간 변수 뭐였어? D의 두께였지? 변수 정리해줬으면 우리 바로 5번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 안 넣는 거 맞지? 내가 검수를 여러 번 했는데 눈에 안 들어왔어. 진짜 당황할 뻔했네. 자, 11번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지. 1번부터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음수라는 거는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거고, 즉 뭐야? 변화 후 길이가 변화 전 길이보다 짧다는 거지. 그 말은 길이가 줄어든다는 말이네요. 적절하네. 2번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변화가 작아야 되려면은 어떤 게 좋아?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아야 되지. 우리 인바가 더 작다고 정리했으니까 적절하네요. 그 다음에 3번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우리 이거 아까 PQ 예시였지? PQ 예시 뭐였어? P가 Q보다 열팽창 계수가 작을 때 언제? 온도를 올리면은 열팽창 계수가 작은 P 쪽으로 휜다고 했잖아. 언제 휜다고? 온도를 올릴 때. 답 3번이네. 4번이랑 5번까지 보자.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그 말은 뭐야? 지금 길이 변화량 이게 같은 거지? 팽창 전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지금 길이 변화율이 뭔데? 길이 변화율은 처음 길이 분의 길이 변화량이고, 문제 조건이 뭐야? 길이 변화량이 같은 거지? 그럼 얘가 같은 거네? 그러면 길이 변화율은 처음 길이랑 반비례 하겠네요?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은 얘가 더 길면은 반비례니까 이거는 더 작겠네요? 더 작다. 적절하네. 4번이 조금 헷갈리게 나온 선지였네. 그 다음에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이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 우리 이동거리 아까 변수 뭐였어? 아까 이동거리 띠의 길이였지. 띠 길이가 더 긴 게 더 거리가 멀 거예요. 5번도 적절하네. 얘 변수 정리 잘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의 중요성 또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12번 보기 문제 봅시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보기 지문인데 사실 예시만 잘 정리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 요렇게 필기가 조금 삐져나오긴 하는데 같이 봅시다. 자, 보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그럼 A, B 둘 다 뭔가 접합하여 만든 띠인 거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 아까 뭐였어?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언제 더 많이 휘는데? 더 클 때지? 아하. 그러면은 힘의 정도 즉 곡률은 B가 A보다 크겠네요.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아까 우리 이거 뭐였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였으니까 이거 사용하게 해주려고 지금 조건 준 거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2개 사용하는 것은 집게 A이고 B를 2개 사용하는 것은 집게 B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A 혹은 B고 A로 만든 게 집게 A, B로 만든 게 집게 B라는 말이야.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대. 이후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대. 이거 뭐야? 온도를 T0, T1일 때 온도를 T1으로 올리니까 A는 여전히 잡을 수 없었는데 B는 잡을 수 있었대.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T2로 올렸을 때는 온도를 더 높인 거지. T2로 높였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이때는 A도 잡을 수 있었고 B도 잡을 수 있었다는 거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선지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일단 휨의 정도, 즉 곡률은 B가 A보다 더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T1에서는 A는 충분히 휘지 않았지만 B는 더 많이 휘었다는 거지. 그건 뭐야? 온도 변화가 동일해. T0에서 T1으로 동일한데 지금 B는 잡을 수 있을 만큼 휘었대잖아. 그 말은 뭐야? 휨 민감도가 그러면은 얘가 휨 민감도도 더 큰 애구나 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자, 1번부터 봅시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이거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온도 변화 차이가 여기서 이것보다 T0에서 T2가 더 온도 변화가 크지? 모두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이라고 말하네. 자, 곡률 물어보고 있어. 아까 우리 곡률 정리해놨지? 곡률 뭐야? 온도 변화 차이가 더 클수록 더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지금 온도 변화 차이가 T2로 올렸을 때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의 곡률은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뭐였어? 아까 정리했지? 최대 이동 거리가 도달했을 때고 그때가 곡률이 맥스일 때야. 곡률이 맥스일 때인데 이때의 맥스보다 당연히 이때의 맥스가 온도 변화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네. 답 1번이네요. 나머지 선지 볼게.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곡률 반지름은, 멈춘 시점이라는 건 뭐야? 지금 반응이 완료됐다는 거지.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휨의 정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곡률 반지름은 뭐야? A가 더 크겠네. 근데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은 작겠군이 아니라 크겠군이지. 역수인 거 물어보고 있던 거야. 그 다음에 3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동작이 멈췄다는 건 뭐야? 반응 완료 시간이 똑같다는 거잖아.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아니지. 동일하겠죠? 4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지금 A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물체를 잡겠다는 거잖아. A는 지금 T2가 돼야만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평평했다가 이동한 거네. 그런데 B는 뭐야? T1에서 이미 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미. 그리고 이 잡을 수 있는 물질이 더
좁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T2일 때도 B는 어쨌든 더 휘긴 휘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휨 민감도가 B가 더 큰데 당연히 더 많이 이동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클 수는 없겠지. B가 더 크거나 혹은 물체가 딱딱해서 더 이렇게 집게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은 동일하다가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의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군. 아까 우리 휨 민감도 정리했지? 어딨어? 여기 있네. B가 더 크지. 그래서 A는 B보다 휨 민감도가 작네. 그래서 답은 우리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보자. 지금 어휘가 A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누어 얻는 값이다. A는 얻는 값이다였고, B는 뭐였냐면은 그림 있는 그 문단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였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나누어 얻는 값이다 해서 얻는은 뭐야? 구하다의 의미지? 그 다음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해서의 돌아온다는 뭐야? 다시 그 상태가 된다, 되돌아온다 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얘도 지금 값을 구했다는 맥락이고, 그 다음에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은퇴한 후 다시 고향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독서 지문 열팽창 지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철학 지문 마지막 지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